하셨네요. 뭐 불켜갖고 그러세요. 네, 일단은 오늘 첫 설명에 축하드립니다. 10년 동안 이렇게 해도 대치동 강사들 중에 자기 설명회를 해본 사람이 거의 없어요. 네, 이게 설명회 하는 게 되게 중요한 거는 수업을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부분에서 수업의 질을 높이는 데 있어서는 설명회 같은 그런 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왜냐면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강사들 면접 볼 때 자기 과목을 가르치는데 자기 과목의 커리큘럼 단원 순서를 모르면 안 뽑습니다. 네, 근데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면 단원 커리큘럼을 갖다가 전체적으로 알지 못하고 오게 되거나 정보를 모르고 오면 수업의 그 방향 자체가 많이 떨어지거든요. 일단은 오늘 일단 그 부모님들께 말씀드릴 내용은 앞에 이제 두 가지의 내용이 이제 어머님들께 녹아져 들어갔으면 지금부터 드리는 이야기가 조금은 현실성 있게 조금 더 들리실 거예요. 일단 2015하고 2025, 지금 현재 2022죠. 근데 지금 현재 이제 25년도 향해 가는 부분으로 제가 생각을 해서 이제 22년도를 25년도라고 표현했는데 10년의 격차가 있는데 사실 교육과정 바뀌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우리가 변화가 되어지는지 문건으로만 봤지 사실 해석하기가 매우 힘듭니다. 왜 그러냐면 이제 교육 정책이 나오지만 어제도 그 교육 대담에 대한 부분에 대한 그 비전 제시하는데 그림만 준비해놓고 아직 내용이 아무것도 안 담겼기 때문에 어제 그 토론회 보면서 정말 좀 답답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 내용에서 간단하게 비교를 해드리면 부모님들께서 아셔야 될 거는 2015는 학습의 적정화하고 역량 반영이고 과정 중심 평가였기 때문에 생기부가 굉장히 중요해졌었어요. 근데 2022학년도는 핵심 아이디어에 대한 부분의 학습량 적정화입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용어입니다. 그러니까 학생들이 실질적으로 교과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중요하게 봐야 되냐면 저희 지금 애들 중간고사, 기말고사 보고 있잖아요. 근데 중간고사, 기말고사 보고 있는데 100점을 맞아도 96점을 맞아도 큰 차이가 없습니다. 이유는 왜 그러냐면 예전에 그 40%에 대한 비율이 지금은 현재 실질적으로 25%에 30% 비율까지 지금 내려가는 학교들이 있기 때문에 100점을 맞아도 4점짜리 문제 하나 틀려도 1점밖에 해당이 안 됩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중간하고 기말까지 하게 되면 1점 미만의 점수에 해당되어지는 점수가 깎이는 거여서 아이가 그거에 대해서 한탄스럽게 하기 전에 실질적으로 수행평가 관리를 어떻게 해서 점수를 만회할 건지에 대한 부분들을 교육을 시켜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저는 학원에서 내신 관리하면서 내신 관리에 대한 어떤 그 부분의 이런 퍼센테이지에 대한 것들을 산술하는 거를 학생들에게 이야기를 안 해주는 것들이 요새 이제 트렌드더라고요. 근데 어머님들은 해주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100점을 맞아도요 25점밖에 안 돼요. 또는 30점밖에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점수가 근데 수행평가는 1점 깎아먹으면 1점이에요. 그러니까 퍼센트가 거긴 1대1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런 영재원에서 이런 숙제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숙달되어진 아이들은 자기 거 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으나 일반적으로 수학하고 과학을 학원에서 전전긍긍하면서 다녔던 학생들이 이제 학교에서 그런 숙제나 이런 것들을 해가는 거는 이제 어느 한도까지는 해가지만 잘 못 해갔을 경우에는 점수가 깎이는 거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근데 아직까지는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관대했어요. 왜 그러냐면 실질적으로 역량평가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어느 일정 기준만 넘으면 학생들에게 만점 가까운 점수를 줬었습니다. 근데 그거는 중학교 때까지만이죠. 중학교 때까지만이에요. 고등학교 때는 그 부분에 대한 격차가 확실하고요. 그리고 이제 거기 고등학교 때 학교 내에 있는 대회에서 공부를 잘하든 못하든 간에 자기의 진로 방향에 맞추어 가지고 무엇인가에 대한 어떤 이런 대회에 참여를 갖다 하게 됐을 경우 결과물을 얻어내지 못하면 학교의 그 상위 그룹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거기에 있는 그 특목고나 이런 학교들의 그 진학을 할 때 진학을 하는 이유의 명확성은 그런 AP 과정이나 이런 진로에 대한 적합성 과목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게 유리한 거거든요. 없으면 온라인 교육을 듣거나 아니면 다른 학교로 가서 교육을 들어야 되는데 그 불편하죠. 그리고 실질적으로 거기에 대한 평가들이나 이런 것들을 하는 것도 내 학교가 아닌 학교에서 받다 보니까 조금 더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여기서 이 지금 다른 모든 블로그나 그다음에 이거를 해석해 놓은 곳에서 이제 강조하고 있는 포인트는 핵심 아이디어에 대한 중심 이것만 강조하고 있어요. 근데 정말 보셔야 될 거는 뭐냐면 학생 참여 중심이라고 하는 거는 여기 지금 2015나 2022나 똑같은데요. 이 학생 주도형 학습 방법에서
비판적인 질문과 글쓰기를 하는 것에 대해서 초점이 맞춰져 있다. 근데 이 비판적인 질문이라고 하는 거 저희가 다른 말로 하면 리뷰어입니다. 보통 리뷰하면 스토리를 갖다 짜는 걸로 생각을 하시는데 그게 아니라 주인공이 나라면 이라는 그 주제부터 출발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 비판적 질문에 대한 부분들은 실질적으로 학생들이 뭐 논술학원 다니면 되겠지 이렇게 하지만 논술학원에서는 글쓰기에 대한 부분에 대한 것들을 내가 나라면이라는 주제로 거의 쓰는 건 없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런 비판적 질문에 대한 부분들의 글쓰기들은 어머님들께서도 아이들과 대화하면서 너라면 그 주인공이 됐을 때 어떻게 할 건지 그 질문을 좀 해주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이게 습관이 안 되면 그 생각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짧거든요. 제가 이제 영재교육원에 대한 그 부분으로 말씀을 드리면 제가 올해 학생들 컨디션이 좋다라고 하는 이유는 글쓰기에 부담이 없어요. 얘네들이. 그러니까 한 보통 200자, 300자를 갖다가 써내려가는데 시간적으로 5분에서 10분 정도 안 되는 시간에 그것들을 써내려갑니다. 근데 내용이 충실도가 굉장히 높아요. 올해 6학년들이. 그리고 이제 밑에 지금 이제 성균관대학교 이제 그 반의 애들이 20분 안에 500자 정도의 그 에세이를 갖다가 써내려가거든요. 근데 대부분은 이게 흘려 쓰거나 글자 엉망이거나 이렇게 할 텐데 이제 그 반 아이들 이제 두 반 운영인데 그 한 반은 이제 너무 해맑아요. 네, 진짜 해맑습니다. 근데 한 반은 전투적이에요. 그래서 한 반은 전투적인데 그 20분 동안 500자를 써내려가면요, 어머님 저희가 A4지 그 이렇게 총 줄수로 하게 되면 22줄 정도 800자거든요. 그리고 500자로 생각하고 그걸 메꿔요. 네. 그러면 올해는 성균관대 그 친구들은 1차 통과되면 무조건 100% 붙는다고 봐야 됩니다. 네, 근데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글쓰기가 완성도가 높은 친구들이 학습도 안정화돼 있어요. 그리고 저희가 왜 이걸 말씀을 드리냐면 이런 친구들은 줌 수업을 받아도요 안정되게 받을 수가 있어요. 근데 이 글쓰기가 안 되면 산만하기 때문에 줌 수업을 해도 산만해요. 예,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이런 글쓰기, 그 비판적 질문에 대한 것들을 어머니들께서 좀 훈련을 시켜주시면 좋겠습니다. 올해 저희가 이제 그 발명대회가 이제 끝났잖아요. 발명대회 1등이 뭔 줄 아십니까? 못 보셨나요? 네, 국자입니다. 국자. 내 아버지의 뱃살을 갖다가 빼주기 위한 이런 꼬리곰탕 같은데 국물에 기름 뜨잖아요. 그 기름을 갖다 쉽게 걸러낼 수 있는 국자. 네, 그게 전국 발명대회 1등이에요. 대통령상입니다. 네, 근데 이제 거기서 저희 쪽에서 이제 준비해서 출전했던 친구들은 이번에 그 국자 대신에 그 우수상을 갖다 받긴 했는데 신문 도배는 24면을 했어요. 1등은 18면을 했습니다. 왜 24면이냐? 그 친구가 했던 게 에어매트거든요. 네,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떨어졌을 때 그 매트가 이동식으로 이렇게 받쳐주는 매트입니다. 네, 그러니까 그거를 의도한 건 아닌데 시기적절하게 맞아떨어졌어요. 그래서 1등보다 신문 도배가 더 많이 됐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그 이제 1등이라고 하는 특상, 거기서 선서하고 받는 친구가 있는데 그건 제자가 했습니다. 네, 그 친구는 특상이에요. 네, 근데 제가 이걸 왜 말씀을 드리냐면 학생들이 그거를 할 때 학원에서 도와줬냐 이렇게 하면 도와준 거는 상담밖에 없습니다. 제가 이거 왜 말씀을 드릴까요? 애들이 할 수 있는 능력의 기반이 있는 거죠. 근데 그 두 친구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어머님. 그 친구들은 시니컬해요. 네, 그 비판적인 부분에 대한 것들에 이런 것들이 이제 잘 있기 때문에 질문을 할 때요, 굉장히 날카로워요. 저는 개인적으로 학생들에게 같이 수업을 할 때 질문하는 방법에 대한 부분들을 가르쳐 주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보거든요. 왜냐면 지금 이제 저희가 문제 해결력에 대한 부분들을 강조하던 시대는 2015고요. 질문의 영양치를 평가받는 그 시대는 2022입니다. 그래서 질문을 잘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네. 자, 그리고 이제 그 질문을 잘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어머님, 내 아이가 이제 무엇을 잘하고 못하는지를 거기서 딱 판단을 하셔야 되는데 말을 잘하는지 말을 못하는지 그걸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어머님, 말을 잘 하나요? 아, 말이 많은 건 괜찮아요, 어머님. 네, 진짜 입을 꾹 다물고 말을 전혀 안 하는 애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전혀 미동도 없는 애가 있어요. 그러니까 고개도 끄덕거리는 거 이런 것도 없고 미동이 아예 없는 경우가 있어요. 특히 여학생들보다 남학생들이 되게 심해요. 네, 근데 이제 그거는 사춘기가 아니에요, 어머님. 그리고 이 시기를 놓치면 아까 제가 면접학원 한다 그랬잖아요. 왜? 대학교 때 면접 산술에서 정말 아무것도 못합니다, 어머님.
대학교 때 공부를 잘해도 네, 면접에서 떨어져요. 저는 이번에 그 의대 열풍이 지금 불었잖아요, 어머님. 어머님들 중에서도 의대 갈 부모님들이 이제 보내실 부모님들이 또 계시겠지만, 일단은 저는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긍정적이에요. 왜냐면 저희 이제 이공계를 갈 아이들한테는 기회가 더 열리는 거기 때문에 네, 자릿수가 훨씬 더 많아지죠. 거기 그 실제로 아이들 중에서 이번에 그 1기 모집 때 전체 40명의 학생이 단 한 명도 등록하지 않았던 대학의 과가 있습니다. 어딘지 혹시 아십니까? 네? 어디요? 대학학과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 이번에 이슈가 됐던 네, 그 시스템 반도체과 네, 연세대학교의 네, 첫 해에 40명이 영재학교 애들로 채워졌는데 단 한 명도 등록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애들을 좀 주었으면 그러니까 다른 애들이 좀 그 자리를 좀 들어갔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는데 단 한 명도 등록하지 않았어요. 네, 다 의대 가느냐고. 네. 그래서 이공계 쪽에 있는 그 부분들에 대한 이제 자리가 확고하게 이제 자리 매김을 갖다 하게 되어지면 실질적으로 기회는 훨씬 더 많아질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어머님들께서 그 2022학년도 교육과정에서 놓치시면 안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중1은 해당자입니다. 중1은 해당자입니다. 중2는 해당자가 아닙니다. 네, 근데 중1까지는 왜 해당이 되냐면 이 지금 현재 교육 정책의 흐름이 네, 이 소프트웨어 과정으로 지금 중심으로 흘러가고 있고 저희 나라가 IT 강국에 대한 부분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 아예 목표로 지금 잡고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초등학교 3학년부터 네, 소프트웨어 교육 강화에 대한 부분에 지금 앞장서 나서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정책적으로 초등학교는 34시간 이상 편성을 원하고 있고 그 다음에 중등은 68시간 이상 편성합니다. 중등이 훨씬 더 많죠. 왜 중등이 왜 많을까요? 이 편성 시간이. 중등은 정보 교과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고등도 어머님 정보가 있어요. 근데 정보는 네, 시험 성적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책이 없습니다. 네. 네, 그렇기 때문에 파이썬을 배울지 C 언어를 갖다 배울지 모르겠으나 제가 이제 지금 여기서 수업했던 언남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네, C 언어를 프린트로 선생님께서 주셔가지고 네, 고등학교에서 이번에 1학기 때 시험을 봤습니다. 네, 그러니까 제가 이거 왜 말씀을 드리냐? 어머님들께서 수학, 네, 과학, 네, 다 좋죠. 근데 고등학교 가면 어머님 1등을 결정하는 건 수학이 아니에요. 네, 국어하고 네, 이런 정보교과와 그다음에 기타 과목에 대한 전체적인 과목입니다. 애들이 2등급, 3등급 나오면 어머님 억울하잖아요. 근데 2등급도 어머님 진짜 힘들어요. 네. 그래서 근데 지금은 이제 2등급이라는 수치가 조금 더 여유 있게 생겼죠. 왜? 34%니까. 내신 성적에 대한 부분이 이제 네, 조금 이제 마음 놓지만 실질적으로 학교의 네이밍이 이제 그 부분에 대한 그 1등급, 2등급에 대한 좌우를 할 거기 때문에 마음 놓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교과 신설에 대한 부분들에서 소프트웨어 교육이 강화된다는 것. 그리고 초등학교 교육이 어머님, 네, 지금 이제 6학년을 졸업할 거기 때문에 상관이 없습니다만 창체 중심 교육으로 바뀝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 창체라고 하는 말은 좀 익숙해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창의 체험 활동인데, 이 기초 문해력 강화하고 한글 해독 강화 프로그램이 네, 무조건 34시간 이상 증설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거 왜 그러냐면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불만이라는 것도 잘 모르는 애들이기 때문에 한글 해독 강화에 대한 부분들을 좀 하고 있고요. 부모님들께서 한자를 갖다가 이용해서 그거를 좀 해소해 보려고 노력하시는 부모님들도 네, 지금 계십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서 기초 문해력에 대한 강화가 중요한 이유는 정말 어머니 이렇게 되면 나중에 수학과 아무리 달려도요 문제 못 풀어요. 네, 그러니까 여기는 이 부분에서 지금 이런 창의 체험 활동에 대한 부분들을 좀 놓고 보셔야 되는 거는 부모님들께서 여행 다니시고 어디 아이들 데리고 다니시지만 체험활동에서 어머님 그냥 이렇게 놀리지 마시고요. 핸드폰 보게끔 하지 마시고 거기에 있는 부분에 대한 것들을 좀 이렇게 좀 설명해주고 알려주는 형태로 좀 바꾸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수학 과정은 아까도 이제 설명을 드렸는데, 근데 이게 어머님 이거 한 가지 알고 계셔야 되는 게 아까 이제 그 설명해주신 부분 중에서 하나 빠진 게 있습니다. 수학도 그렇고 과학도 그렇고요. 초등학교 교육과정과 중학교 교육과정의 단원명이 다 똑같아집니다. 네, 그래서 이 부분에서 지금 현재 이렇게 지금 나와 있는 그 내용들 중에서 변화와 관계 자료에 대한 가능성 이게 굉장히 중요해져요. 이유가 뭘까요? 이 내용은 소프트웨어에 대한 부분에서 빅데이터 관련되어진 부분에 내용들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인공지능하고 이제 실질적으로 수학에서 이제 필요로 하는 것 중에 플러스 이산수학까지
네, 거기서, 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을 할 수 있는 단계까지 되어야 아이들이, 네, 이제 수학이라는 부분에 대한 어느 정도, 네, 궤도에 올라갈 수 있다. 사실 이산 수학은 이제 정보 쪽에서 많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 있는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을 저희가 다루지는 않지만 이제 교과 과정에서 수학을 갖다가 어느 정도 하는 친구들한테는 궤도에 올랐을 때 이산 수학 정도까지 플러스 해주시면 아이들이 소프트웨어나 이런 것들 접근할 때 훨씬 더 수월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그 추세를 보시게 되면 수과학 영재원보다 소프트웨어 정보 쪽 영재원의 수가 예전에는 9대 1이었는데요. 지금은 어머니 5대 5예요. 네, 굉장히 중요한 네, 정보입니다. 그래서 이 영재원 자체가 그렇게 5대 5의 비율까지 높아졌다라고 하는 거는 정보의 포지션. 어머님, 저희들 예전에 그 컴퓨터 언어 배웠던 거 아시죠? 어머님 혹시 베이직, GW 베이직 아세요? 네, 그 세대들이시고. 네, 근데 그게 GW 베이직이 딱 이제 와닿는 거는 내 세대가 비슷하다는 거죠. 다. 자, 근데 그때도 어머님 순서도 잘 못 그리고 순서도 잘 그리는 친구가 있었잖아요. 네, 근데 그와 같은 일이 벌어질 수 있다는 거죠. 네. 지금의 애들이 어머님, 거기서 그 앱 인벤터라는 프로그램에 대한 부분들을 또 스크래치를 방과 후 프로그램으로 우리가 하잖아요. 그럼 가볍게 하시고요. 반드시 그거 끝나시면 적어도 파이썬까지는 꼭 끝내주셔요. 요새는 어머님, 예전에는 제가 5학년 때에 그 부분에 대한 것들 좀 해주세요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지금 대치동 추세가요, 어머님. 초등학교 3학년이에요. 파이썬이. 그리고 이제 조금 올라가게 되면 네, 이제 C 언어가 4학년 때 들어가더라고요. 네. 예, 지금은 이제 그렇게 됐어요, 어머님. 예전에는 5학년, 6학년만 해도 대단해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초등학교 3학년이 파이썬 하는 거 전혀 이상하지 않습니다. 여기 이제 이 코딩 학원도 요새 수학과학 학원이 늘어나는 게 아니고요. 코딩 학원 관이 늘어나고 있어요. 네, 그래서 18개 되던 게 지금 어머니 27개입니다. 네, 그러니까 코딩 학원들의 이 숫자가 늘어나고 있는 건 이 트렌드하게 맞고요. 어저께 뉴스 보셨죠, 어머님? 저 그거 보고 깜짝 놀랐는데 애들 그 성교육도 네, 팀으로 네, 이 학원 수업처럼 받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지금은 이제 이 트렌드 자체가 바뀌어가고 있는 것들을 보셔야 되는데 수학적인 부분에서 이게 왜 들어갔는지를 연결시키시면 정보 쪽에 대한 부분의 과목을 아이한테 어느 정도 궤도에서는 꼭 시켜야 된다는 것. 이거 안 시키면 어머님 수학, 공통 수학 들어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네, 이 수학을 해서 내 아이가 정보 쪽에 대한 흐름을 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은 어머님 전람회를 하든 그리고 대학을 가서 내가 숙제를 하든 레포트를 내든 네, 코딩하고 연관되어진 융합형의 그 부분들을 할 수 있으면 훨씬 더 높은 점수를 받고 좋은 네, 기호가 생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것들을 염두에 두신다고 하면 시키셔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수학 변경 사항 중에서 이제 교과 역량은 이제 문제 해결이나 추론, 의사소통, 연결, 정보 처리 5개 항목에 대한 평가를 갖다 하는데요. 교과 과목에 대한 전체 3개 영역은 이게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지식 이해하고 이게 따로따로 아닙니다. 지식 이해 한 단어고요. 과정 기능 한 단어고 가치 태도 한 단어입니다. 그래서 3개 영역에 대한 부분에 대한 것들을 네, 아이들한테 가르치는 걸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부분에서는 이제 이 내용들에 대한 것들이 중등 과정에서 들어가는데 이게 복잡하니까요. 어머니 간단하게 제가 보여드릴게요. 개편 내용은 중학교 수학에서는 이제 아이들이 제일 이제 쓰기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증명이죠. 네, 증명에 대한 부분들을 갖다가 이제 중2 때부터 용어적인 부분에 대한 것들이 들어갑니다. 과학도 이제 초등학교 학생들에게 그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용어입니다. 초등학교 교육과정에 대한 단어는 이 내용이 바뀌더라도 지금 이제 조금 더 추가된 거는 있지만 78개의 우리가 단어 용어는 반드시 외워야 초등과학이 끝납니다. 그래서 그 초등과정의 가장 1등인 단어는 밀도입니다. 밀도. 그 밀도를 이해를 하면 초등과학은 정말 잘하는 거예요. 근데 밀도를 이해 못하면 과학을 갖다가 하는데 더딥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아이들의 입학고사보다 더 중요한 건 밀도 이해도입니다. 그래서 수업을 갖다가 한번 해보면 이 아이가 어느 정도 빠르기로 과학에 대한 진행을 갖다 할 수 있을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여기서 중학교 1학년에 뭐 이런 과정 이동에 대한 것들은 우리가 큰 문제는 없으나 중학교 2학년 때 피타고라스 정리가 그대로 있다는 것, 그 다음에 우리가 무리수 활용 문제에 대한 부분들이 유지가 된다는 것, 네, 이게 중요한 포인트인 거죠. 중학교 2학년 수학을 어머님 잘 못하면 이제 또 수학 선생님들께서 얘기를 해주시겠지만 나중에 어머님 그 공통 수학에 대한 부분에 영향이 생겨요. 그리고 중학교 3학년 수학은 수원에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하실 때 그러면 중학교 1학년은 뭐 문제가 없나요? 하는데 중학교 1학년은
대수 파트를 어머님 못하게 되면 네, 나중에 사칙연산 할 때 다 틀립니다. 어머니 진짜 웃으시면 안 돼요. 중학생들이 제일 많이 하는 실수가 이런 방정식 공식 몰라서가 아니고요. 사칙연산이에요. 덧셈 뺄셈 잘 못해요, 어머님. 네, 했는데 691이 정답이면 네, 681로 적어놔요. 네. 근데 애들은 그걸 맞다라고 해요. 그래서 나중에 정답 맞춰보면 왜 틀렸지 하는데 잘못 계산했네. 이렇게 돼요. 네, 그러니까 초등학생들은 그런 실수가 오히려 없어요. 네, 근데 중학생들은 실수가 그렇게 잦습니다. 네, 그러니까 중학생들이 그 문제에 대한 부분들을 풀 때 정확하게 쓰는 것을 중심으로 네, 가르쳐 주셔야 돼요. 어머님들이 수학을 어머님 잘 해놓으면 나중에 어머님 돈 버시는 거 아시죠? 어머니 왜 돈 벌까요? 그렇죠. 교육비가 어머니 적게 들죠. 왜? 대학교 갈 때 수리논술을 안 해도 되니까. 수리논술 어머님 한 타임에 네, 과외 받는데 150만 원입니다. 네. 어머님들 지금 재수 6개월 하는데 어머님 비용 5천만 원 들어가요. 네, 여기 시대인재 한 달 수강료 380에 교재비 87만 원인가 되죠? 네, 한 달에 500만 원씩 왜 어머님 당연한 거예요. 네, 왜냐면 걔네들이 거기서 어머님 버티는 이유가 뭐겠어요? 네, 근데 어머님 조심하셔야 될 거는 그 부분에서 이 내용적인 것들을 완성을 시켜놓으면 저는 아까 어머님께서 얘기하신 교육비가 적게 들어가는 것도 있지만 뭐가 적게 들어가는 줄 아세요? 어머니 컨설팅비가 적게 들어가요. 네, 어머니 컨설팅비에 진짜 네, 이게 부르는 게 값이기 때문에 컨설팅비를 줄이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어머님들이 지금은 이제 잘 이해가 안 되시겠지만 고등학교 가면 학기마다 달마다 가서 이 컨설팅료를 네, 내고 상담을 받는 그 상위 그룹들이 굉장히 많아요. 네, 근데 그런 친구들이 이제 한 1년 정도 이렇게 해서 나중에 생기부가 다 써지면 한 1억 정도의 그 비용이 들어갑니다. 네. 네, 그러니까 제가 이걸 왜 말씀을 드리냐면 할 때 조금만 신경 써주시면 줄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네, 교육비가 많다고 해서 얘가 잘하는 건 아니잖아요. 네. 자, 그다음에 두 번째는 요거는 이거 조금 잘못됐습니다. 여기 선택 과목 중에서 네, 일반에 해당되어지는 게 확률과 통계까지입니다. 네. 자, 그런데 요 내용은 어머님께서 이제 요렇게 보시면 조금 편할 것 같아요. 네, 이번에 저희가 그 9월 14일 추석 전에 조영희 선생님이 그 행렬을 특강을 갖다가 한번 하셨는데 오히려 과학 수업 듣는 친구들, 초등학생들도 이 행렬 특강을 와서 많이들 듣더라고요. 근데 그 얘기는 뭐냐면 고1까지의 수업들이 된 친구들이 꽤 있다는 거죠. 자,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미적분에 대한 부분 확률 통계 기하 들어가는데 저는 정말 다행인 건 기하의 공간 벡터가 다시 들어가는 겁니다.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어머님, 과학이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약해졌던 부분들을 다시 채워 넣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기하가 약해졌던 부분들이 채워진다는 건 과학 부분에서 물리 부분에 대한 것들이 나중에 조금 더 심화되어진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러니까 학생들의 진로 방향에 맞추어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을 해석을 할 때 이제 이 수학의 변화가 저희들 과학 선생님들한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이런 변화에 대한 부분들을 보시고 요소는 아니지만 이제 실질적으로 공통 수학에 들어가는 부분이 이렇다. 근데 공통 수학을 어머니 끝내놓으면 적어도 어디까지 끝내주시면 좋으냐면 여기서 수1까지는 좀 끝내주시면 좋아요. 왜냐면 수2는 유형이지만 수1은 전체 고등 개념이 우리가 그 개념, 증명이기 때문에 수1까지만 끝내주시면 수학은 잘 합니다. 그리고 수1까지 끝내놓고 K모를 하면 조금 더 쉬워요. 네. 근데 K모 그냥 막상 공통수학만 어머니 디립다 몇 번 반복하게 되면 나중에 공통수학은 잘 하겠죠. 수능은 잘 보겠죠. 근데 중요한 건 수능 잘 보는 게 중요한 게 아닌 거죠, 이제. 네, 왜? 진로에 대한 부분에 대한 설정대로 가야 되니까. 자, 그러면 여기서 어머니 한 가지 제가 이제 질문을 드릴게요. 어머님 자녀분들 진로를 언제 결정을 해야 될까요? 어머니 언제 결정하실 거예요? 하셨어요, 벌써? 어릴수록 좋을 것 같은데. 그렇죠. 보통은 요새는 4학년 때가 돼야 되는데 너무 빠르고요. 네, 지금은 이제 고등학교 올라가기 전에 그리고 내가 고등학교 갈 때 어머님 이제 그 특목고를 안 가고 여기 주변에 있는 학교를 갈 때 그 학교의 프로그램들을 다 보셔야 돼요. 이제 그게 되게 중요한 포인트가 돼요. 왜냐면 예를 들면 그 과정에서 내가 가야 되는 과가 이제 이런 과인데 그 준비해야 될 과목들이 있잖아요. 근데 없는 학교가 있을 수 있잖아요. 있는 학교로 가야 되기 때문에 지원하는 학교도 이제 거기에 맞춰서 진행을 해야 됩니다. 만약에 그 학교에서 준비할 의사가 전혀 없다라고 하면
네, 내가 준비할 그 필수 과목에 대한 부분들이 없기 때문에 학생들 진학할 때 우리가 문제가 생기게 되죠. 그리고 거꾸로 얘기하면 필수 과목이 없어서 내가 그 과를 지원을 할 수가 없어서 다른 방향으로 진로를 잡아야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이게 원칙입니다. 모든 학교가 다 준비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왜? 선생님 수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특히 고등학교는 마찬가지입니다. 네, 그래서 이 강남권이 유리한 이유가 선생님 숫자가 넘쳐나요. 네, 그리고 기간제 선생님들 넘쳐나요. 네, 근데 이제 그 부분에서 이제 그런 그것들에 대한 것들을 다른 지역들은 누릴 수가 없는 게 단점입니다. 여기 지금 대치동의 어머님 올해 유입된 그 보통 중학교 1학년의 학생 수가 한 280명 정도가 되는데 올해는 600명대에 육박해요, 어머님. 네, 그래서 그 일단은 그렇게 이제 들어오는 추세가 많기 때문에 이제 학생들의 경쟁은 더 치열해지겠죠. 그 대신 이제 등급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조금 더 유리해요. 인구수가 적은 것보다는 이 인구수가 많은 게 등급 조정하기에는 더 편하니까. 근데 다른 데는 네, 완전 혹사당하겠죠, 이제. 자, 그리고 이제 과학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 표를 나눠드렸는데요. 초등학교 어머님들은 이거를 꼭 보셔야 됩니다. 왜 보셔야 되냐면 이게 아까 말씀드렸던 세 개의 영역 중에서요. 지식 이해 측면인데요. 3, 4학년 군과 5, 6학년 군의 이제 단원과 이제 거기에 따른 소단원에 대한 내용들의 변화를 빨간색으로 다 이렇게 체크를 해놨습니다. 근데 어머님 물리 영역에 대한 부분 줄죠. 이게 화학 영역도 줄어요. 그다음에 생명과학도 줄어요. 지구과학도 줄어요. 근데 뭐가 늘어났냐면 과학과 사회에 대한 인문 부분이 늘어났습니다. 이게 되게 중요해요. 그럼 이 부분이 우리가 늘어났다라고 하는 건 거꾸로 중등 과정에서 만약에 얘기를 할 때 중요한 대회가 무엇이 되냐면 바로 과학 토론 대회가 되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게 왜 중요해졌냐면 아이들이 이제 소통이나 이런 대면 하는 것들에 대한 부분들이 잘 원활하게 안 되다 보니까 그런 것들에 대한 부분들을 잘 하도록 해놓은 겁니다. 그리고 어머님 어제자인가 그저께인가에 이 부분은 필요하면 다 보내드릴게요. 핀란드에서 이제 했던 뉴스를 하나 봤는데 저희 나라가 이제 핀란드 교육이나 이런 것들 되게 모방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저희가 지금 어머니 과학 교과서 보시면 내용이 어떻습니까? 알아보자 하다가 내용이 많이 빠져 있죠. 근데 핀란드가 어머님 지면상의 교재를 느리고 있어요, 거꾸로. 네, 그러니까 이거는 되게 중요한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그쪽도 분명히 교육에 대한 선진국이긴 하지만 지면상의 교육을 갖다가 느리고 있다라고 하는 건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거겠죠. 보충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 페이퍼에 그 지면을 늘리고 있다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한 건 정말 고민을 해서 받아들여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내년부터 어머님 저희는 뭐가 들어가냐면 전자교재가 들어가요, 어머님. 네, 수학은 이미 들어갔고, 네, 지금 현재 이제 우리가 과학 같은 경우는 내년에 이제 들어가게 되면 아이들한테는 디벗이라는 게 주어지죠. 어머님 선택 권한이 될 수가 있을까 저는 싶습니다. 왜냐면 그 디벗이 들어가게 되면 어머님들이 이제 그 부분에서 강제적으로 안 하실 수도 있겠지만 안 하다 보면 어머님 이알림이를 못 받아요. 애들이 숙제를 몰라요, 어머님. 학교 숙제를. 그리고 지금은 학교에서요, 어머님 그 아이들 페이퍼를 그 과목마다 선생님들 성향이 좀 다르긴 한데 다 전자교재로 다 넣었습니다. 되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근데 어머님 학원에서는 지면으로 하잖아요. 자, 그럼 어머님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우리는 어느샌가 핸드폰에 익숙해져 가지고 핸드폰을 손에다가 안 놓잖아요. 근데 디벗이 이제 애들한테 이제 그렇게 익숙하게 들어오게 되면 어머님 학원에 올 때도 애들이 디벗을 가지고 올 거예요. 네. 그럼 디벗을 가지고 오게 되면 어떻게 되죠? 필기도 거기다 하겠죠. 네, 녹음도 거기다 하겠죠. 네. 그래서 아이들 공부 방법이 지금은 이제 바뀔 거고 중학생들, 초등학생들 거기서 디벗에 대한 사용법의 교육부터 들어가야 됩니다. 네, 되게 중요한 얘기예요. 이거는 대학생들은 자기네가 녹음하고 필기하는 것들을 자기네들 스스로가 생각해서 자기네들 학점에 관계되어진 부분이기 때문에 이걸 할 수가 있지만 초등학교, 중학교 학생들은 활용법을 잘 몰라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도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되는 게 맞고요. 여기서 지금 생물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중등 교과하고 그다음에 물리, 화학, 지구과학 다 똑같이 동일한 컨셉으로 진행이 됩니다. 근데 중등 영역에서는 조금 더 강조가 되어지는 물질의 구조와 항상성 부분은 중등 영역에서 다루고요. 나머지 부분들은 초등 영역에서 다루는데 이제 용어나 이런 것들이 좀 바뀌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거를 꼭 참고 삼아서 알아두세요. 그 냉장고에다가
하나 붙여두시면 좋아요. 저희 나라가 그 미래세대 과학교육 표준안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거는 아까 이야기했던 지식 차원에서의 그 하위 영역에 대한 소단명인데 이 부분을 제가 왜 보여드리냐면 이거는 안 바뀌어요. 그러니까 교육 과정이 바뀌어도 이건 안 바뀌어요. 예, 그래서 이 단원에 대한 내용들에 대해서 학생들이 어느 정도에 대한 그 영역을 자기가 이해하고 있는지 실제 그 부분의 평가치가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이 평가치를 가지고서 학생들을 평가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이게 전체적으로 앞으로 뭐 10년이 가든 20년이 가든 저희 나라 과학교육의 지표입니다. 예, 그래서 이 내용적인 부분에서 이런 커리가 바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이 개념의 단계별 확장은 제가 이제 논문에 나와 있는 내용을 갖다가 하나 발췌를 해서 가지고 왔는데요. 일단 이 부분에서 규칙성에 대한 다양성 기원에 대한 것들을 저희가 다룰 때 단계적인 부분에서 여기서 그 생물과 에너지 부분에서 이제 온 것들의 개념들을 그 스테이지 4에서 이렇게 펼치게끔 되어져요. 그럼 펼치게끔 되어지면 스테이지 5와 스테이지 6에서 5단계, 6단계에서 다뤄야 될 내용들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 조금 더 넓어지겠죠. 그래서 이제 생명체에 대한 부분에서 이제 우주나 태양계 구성 단위까지 넘어가면서 별의 과정 진화를 갖다가 만들어내는데 이게 언제 나오냐면요, 어머님. 근데 통합과학 1단원에 나옵니다. 네, 근데 그게 애들이 제일 어려워하는 단원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이 단원 자체에 대한 부분들의 이 편성을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한 이해를 하고 가르치는 것과 이해를 못하고 가르치는 것은 차이가 많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저희가 어머님 다른 선생님들과 가르치는 방식은 다르지는 않아요. 근데 저희가 장점이 있다라고 하면 우리가 무슨 장점이 있냐면 영재원 수업을 한다는 게 장점이죠. 영재원 수업은 융합이에요. 그래서 초등, 중등, 고등에 대한 부분들을 안 가리고 수업들을 갖다가 다 여기다 집어 넣을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단계적인 부분에서 펼치는 것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크게 어려움이 없다. 네. 자, 그리고 이제 앞으로 이제 학습 관리는 디지털 피드백입니다. 학원에서 디지털 피드백이라고 하면 카카오톡으로 이 문자 회신들을 많이 받아보고 계시죠? 네, 근데 어머니 저는 정말 궁금한 게 카카오톡으로 그렇게 문자 회신을 받아보고 계시면 그거를 다시 한번 이렇게 좀 보고 계시나요? 다시 되돌려 보시나요? 거꾸로 다시 옛날 거를 보세요? 안 보시죠? 엄청난 휘발성이죠. 네, 근데 어머님 20점이 17점인데 20점이 17점 중에 3점이 뭐가 틀렸는지 내용이 알려주는 것도 있지만 알려주지 않는 것도 있거든요. 네, 그거는 이제 어머님들이 들여다보시기가 좀 어려우시죠. 왜 그러냐면 이제 그게 실질적으로 개인별로 맞춤식으로 하다가 보면 이제 요새는 그 노션이라고 해서 그런 부분들을 이용해서 하는 것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그거는 이제 완벽한 온라인은 아닙니다. 제가 이제 여기 계신 어머님들 중에는 조금 죄송한 분들도 계신데 왜 그러냐면 이제 사실 그 이번 올해에 좀 바빴어요, 진짜로.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한 거의 7개, 8개가 되기 때문에. 근데 이제 그 왜 바빴냐면 올해 그 제가 이제 온라인 강의를 한 17년을 했는데요. 이제 한 3년, 4년은 쉬었죠. 네, 왜 쉬었냐면 이제 코로나 기간 이후에 이 줌 수업을 하게 되면서 온라인 강의를 거의 진짜 안 하게 된 것 같아요. 근데 이 온라인 강의가 왜 중요하냐면 학생들 복습용으로도 중요하지만 실제로 아이들이 예습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선행 과정도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온라인 과정에 대한 중요성을 저는 높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온라인 과정에 대한 부분을 진행할 수 있게끔 코드넛이라는 회사하고 지금 0.1 사이트를 갖다가 이제 12월 달에 오픈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고 촬영이나 이런 것들 부지런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말씀드릴 디지털 피드백 스네일라를 갖다가 저희가 지금 거기다 이제 준비를 끝내서 실질적으로 여기 한번 전체적으로 테스팅을 다 끝냈습니다. 이게 뭐냐면 저희가 어머니 학원 교재를 갖다 쓰는데 숙제나 이런 것들을 대부분들 교재 페이퍼상에서만 보시죠. 근데 그 페이퍼상에서 보시면 동그라미만 보시죠. 네, 애들 문제 풀었는지 안 풀었는지만 뭐가 틀렸는지 이게 중요 난이도인지 이건 다 모르시잖아요. 저희가 예를 들면 시중 교재에 있는 수학 센을 저희가 여기서 샀을 때 거기에는 그 부분의 문제풀이나 이런 것들을 다 정보화시켜서 입력을 시킵니다. 네, 그러면 거기에는 그 부분에 대한 정보들을 아이들이 숙제 진도에 따라서 여기다 저희가 테스트 제재 어머님들 체크해 주시면 어머님들에게 레포트가 나가요. 네, 많이 중요합니다. 왜? 문제를 갖다 풀었어도 그 문제가 아이의 어느 정도의 숙달을 갖다 시켰는지까지는 테스팅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 부분들에 대한 피드백을 드릴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숙제 레포트에 대한 부분을 따라서 전자교재의 흐름을 저희가 타려고 합니다. 이제 대치동에 있는 학원 중에서는 가장 빠르게 준비한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제 그 실제로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을 운영을 안 해보면 네, 이 부분에서 어렵다라고 하죠. 이 운영하는 데 제일 힘든 게 뭐냐면 이게 시스템, 돈 이게 아니에요. 제일 힘든 거는 선생님이에요. 이거를 갖다가 운영하는 강사진이 의지를 가지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그 의지가 없는 선생님들 데리고 이걸 하려면 진짜 원장으로 너무 힘들어요. 근데 이제 그것들을 할 수 있는 인력들이 생겼고 그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이제 하면 어머님들에게 드릴 수 있는 그 효과는 훨씬 더 많을 것 같습니다. 이 스네일라는 이제 실질적으로 저희가 이제 구성을 갖다 하게 되면 AI 북스라는 것과 이제 공동으로 이제 그 부분들을 추진을 했고 수학과학에 대한 교재를 갖다가 이제 관리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여기에다가 이제 교재, 동영상, 시험 유형 관리까지 다 넣게 되면 아까 여은희 팀장이 그 진행했던 이런 테스트나 이런 것들을 넣어서 여기는 이 부분에 대한 것들 할 수가 있습니다. 전 과목을 다 구현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나중에는 이제 종합반 형태의 그 프로그램도 구현이 가능합니다. 근데 이거 왜 제가 말씀을 드리냐면 여기에 가입을 갖다가 오면 나중에 제가 말씀을 드릴 건데 해놓으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때까지의 아이 그 교재 관리와 그 다음에 학습 관리에 대한 부분들을 충실히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실제로 아이가 그동안 그 학습적인 이력에 대한 부분을 담을 곳이 없었던 거를 여기에다 담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저희한테는 중요해요. 사실은 이제 어머님 잘 아시겠지만 30 바인더나 이런 것들로 이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그거는 이제 보여지는 것이고 실질적으로 중요한 거는 부모님이 볼 수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어머님 저는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목동에서 오신 분들도 계실 텐데 목동과 대치동에 가장 큰 차이점이 있어요. 뭐냐면 초등 수학을 집에서 하느냐 학원에서 하느냐예요. 목동은 집에서 시켜요, 어머님. 대부분의 90%가. 네. 그리고 목동의 그 초등 수학의 만족도는 학원에서 결정하는 게 아니고 부모님이 결정합니다. 네. 그러니까 나중에 학원에 오면 수학 점수가 어떻게 되느냐? 60점, 70점 이렇게 나오니까 실망감이 커요. 근데 그 실망감을 애가 느끼는 게 아니고요. 부모님이 느껴요. 그럼 어머니, 자, 우리가 그러면 따져보면 그걸 가르친 부모님의 그 감정에서 그 실망감을 느끼는 건지 아니면 애가 문제를 못 푼 것에 대한 실망감을 느끼는 건지 그게 저는 의아스럽거든요. 근데 대치동은 그거에 대해서 1도 신경 안 써요. 네, 그게 왜 중요하냐? 학원에서 우리가 안 됐을 땐 이 대치동 부모님들은 다시 반복시켜요. 네, 그리고 거기서 어머님 반복시키니까 아깝다 이게 아니라 한 번 가지고 될 애가 있으면요, 어머님 학원 망해요. 네, 네. 그리고 여기서 어머니 위로 올라가면 중등과정도 다시 한 번 하잖아요. 차라리 한 번을 시킬 거면 느리게 시키는 게 훨씬 중요해요. 네, 황소처럼. 네, 저는 황소를 제가 여기서 두둔하는 건 아니고요. 황소 프로그램이 나쁘지도 않아요. 맞는 애한테는 최적이에요. 네, 그리고 안정되게 그 1년 반의 시간을 거치면 중등 완성되잖아요. 네, 그리고 고등 1년 지나가면 잘합니다. 제자가 지금 경기과고 그 과중반에 있는데요. 네, 거기서 1등이에요. 네, 안정되게 수학 잘해서 느리게 가더라도 잘 자기가 중심 잡고 하니까 수학은 절대 걱정 안 해요.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학원의 프로그램들을 갖다가 이용하시는 거는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근데 저희는 앞으로 그 이제 25년도,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제 10월 달부터 준비 들어가는 부분에서 수학은 이미 개정이 됐기 때문에 이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이용해서 진행을 하게 되면 어머니들의 수학, 과학, 이 관리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관리를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 조영희 선생님이 아까 그 교재 만드신 것도 그 수학자 시리즈 교재 저희가 이제 설명드리고 안내는 드렸지만 실제로 그 교재 만드냐고 맨날 12시, 1시까지 남아서 그 교재 만드는 열정이 있는 선생님이기 때문에 사실 그거를 가르치는 거는 훨씬 더 잘 가르칠 겁니다. 왜냐면 가르치는 게 중요한 건 교재를 만들어 보기 때문에 이게 잘 되는 거예요. 네. 자, 그래서 이제 저희가 아까 주말 시간표에 아까 여은희 선생님 것만 말씀을 드렸는데 주말 시간표는 지금 이제 저희가 이제 김미경 쌤하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고등 물리하고 고등 화학에 대한 부분들의 수업들을 이제 같이 통합으로 진행을 갖다가 하게 되고 이제 실질적으로 평일 시간표의 그 부분은 여기서 우리가 월화수목금에 실제 초과심 과학 뒤집기 그다음에 초과심 중등물리 이거 왜 이렇게 짰냐면요, 어머님 여기에는 이 부분에서 교차 블록을 갖다 만들게끔 하기 위해서 짰습니다. 그래서 평일날은 과학에 대한 부분의 이 시간적인 부분을 3시간이 아니라 2시간씩 해서 가볍게 진행하도록 했습니다. 이유는 과학 내용이 예전에 비해서 많이 줄었어요. 줄었기 때문에 3시간까지 우리가 굳이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근데 3시간에서 빠르게 끝내는 방법도 있는데요. 그렇게 빠르게 끝내서 어머님 텀을 길게 가지고 가는 것보다 이게
넘어가는 추세에서 아이가 받아들일 수 있는 이 학령 나이를 조금 높게 잡아주시는 게 좋아요. 지금은 타이밍이 굉장히 중요한 시기라서 타이밍을 놓치게 되어지면 나중에 시간이 벌어지게 됩니다. 아이가 지금 못해도 어머님 조금 1년 후에 다시 시켜보세요. 네, 그러면 이제 학년이 올라가기 때문에 학년 나이가 올라간 아이가 받아들일 수 있는 그 여력은 훨씬 더 넓어지게끔 됩니다. 지금 못한다라고 해서 자꾸 구박하면 더 못해요, 어머님. 그러니까 올해 못했지만 내년에. 왜? 지금 어머니 제가 그건 증명할 수 있어요. 서가형에 지금 가 있는 그 두 꼬맹이가 있는데 네, 지금 고등학교 2학년, 고등학교 이제 3학년입니다. 근데 걔네들이 대치동에서 팀 수업 이게 하잖아요. 네, 그러면 어머님 너무 힘들어했어요. 왜? 성이 잘 안 나오니까 이 결과가. 근데 지금 걔네들이 어머니 서가형을 가 있잖아요. 네, 이거 되게 중요한 얘기예요. 남들이 못 가 있는데 걔는 가 있어요. 네, 이유는 그 나이가 안 보이는 거예요, 어머님. 어머님 그 오셔가지고 정말 눈물 흘리시면서 상담 받으실 때 여기서 어쩔지 모르는 저 입장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잘 될 거이기 때문에 사실은 그 부분에서 말씀을 드렸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는 어머님이 안 믿었어요. 네, 근데 이제 시간이 지나고 중학교 3학년 돼서 결과가 나오고 나서 보니까 네, 걔네들은 이제 가 있죠. 근데 걔네들의 장점이 뭐냐? 느리지만 자기주도적 학습이 정말 잘 돼요. 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좀 느리다고 해서 어머님 애들 구박하면 절대 안 돼요. 네, 그러니까 조금 더 이렇게 북돋아 주시고, 네, 좀 더 한번 안아주시고, 네. 요새 닐스의 어머님 그 굉장히 그런 그 이미지가 많이 올라오더라고요. 막 그 여자친구가 와 화내고 있으니까 남자친구가 이렇게 안아서 그 불꽃을 꺼트려주는 그런 이미지 장면이 나오더라고요. 남자친구가 막 곰이 돼가지고 우와 하고 있으니까 또 여자친구가 이렇게 또 안아줘서 그 곰을 갖다 사그라뜨리더라고요. 네, 근데 그게 맞는 거 아닌가요? 네, 저는 이제 그런 이미지가 나왔는데 너무 공감이 되는 거예요. 요새 사람들은 다 화만 내지 뭔가 이게 받아주고 안아줄 수는 없잖아요. 네, 근데 그런 안아주는 어른이 되면 내 아이들은 좀 어머님 좀 나중에 좀 더 잘 되지 않을까요? 네. 자, 그래서 이 시간표적인 부분에 대한 것들은 확인해 두시면 좋을 것 같고, 저희 수학 같은 경우도 조용히 선생님 시간표는 제가 여기다 넣어놨습니다. 그리고 장가비 선생님 수학연구소 팀은 수요일날하고 일요일날 지금 들어오려고 하는데, 저희가 원래는 이 팀이 지금 저희 선생님 7분입니다. 근데 그 장가비 수학연구소 팀이 저희가 지금 이제 하려고 하는 거는, 영재학교 기출문제를 갖다가 이제 대수, 조합, 기하, 정수, 네, 플러스 창의까지 그 문제들에 대한 부분들을 올해 파이널부터 진행을 할 겁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 숙달이 된 애들은 영재고 기출문제를 갖다가 풀어보면서 자신의 실력적인 점검도 되겠죠. 그래서 지금 조영희 선생님이 이쪽 그 부분에서 대수 파트를 갖다 맞아주시고 유일하게 홍일점. 네, 그리고 나머지 선생님들은 다 남자 선생님들입니다. 그래서 서울대 공대 출신들로 다 꾸려져 있기 때문에 일단은 어머님들께서 수학적인 부분에 대한 것도 고민이시라면 네, 보내보시고 네, 거기서 선생님들에게 이렇게 자문 구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결정이 되는 대로 네, 다시 한번 또 설명회를 네,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입니다. 네.